여러분 안녕하세요. 12프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켓이 상당히 강하게 닫았는데요. 오전 내내 약보합으로 시작했던 마켓이 중간에 제롬 파웰 의장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자율 인상과 높은 이자율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이자율 인상이 이제 효과를 보는 시점이 왔다고 말하면서 이자율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고, 그것이 당장 12월 달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마켓이 대환호를 하면서 마감 시간까지 계속 오르며 다우가 무려 700포인트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S&P는 122, 다우는 737, 나스닥은 484가 오르면서 2%에서 4%까지 오르는 정말 힘센 마켓이었습니다. 그동안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제롬 파웰 의장이 오늘은 아주 온건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서 마켓이 대환영을 했고요. 3대 지수에서 특히 이 기술주가 많이 모인 나스닥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오늘 4.4%가 오르는 아주 큰 힘을 발휘했고요. 제 폴폴리오도 덩달아서 8%가 오르는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여러분의 폴폴리오도 많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같이 본 CME 이자율 인상 확률 예상치도 0.5% 인상이 약 10%가 오르면서 80%로 점쳐지고 있고요. 0.75도 30%에서 20%로 10%가 낮아지는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도 20%의 확률로 0.75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 경제라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뉴스에 의해서 확확 바뀌기도 하니까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제롬 파웰 의장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설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민간 쪽에서도 노동시장의 현황을 얘기하는데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2만 7천 개로 아주 저조한 리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있을 정부 공식 발표에 힌트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 노동시장이 쿨다운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시카고 PMI, 이 구매관리자 지수죠. 시카고 PMI도 47을 예상했는데 37로 나왔고요.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700포인트나 오른 아주 강한 상승장이 한눈으로 보자면 S&P 힛맵을 보면요. 예상했듯이 모두 초록색 천지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전부 다 5% 근처나 5%보다 높게 아주 크게 상승하며 이 상승장을 이끌었고요.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이 테크놀로지 섹터가 아주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엊그제 영상에서 이 다우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지수도 이 상승 추세로 따라가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S&P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3, 4일 돌파한 채로 머물러줘야 진정한 돌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돌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S&P도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은 이 상승의 흐름은 어느 정도 컨펌이 되는 좋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8월에 있었던 이 상승은 저항에 부닥쳐서 바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뚫고 이 상승 추세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자, 나스닥은 아무래도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약했고요. 그동안 기술주가 많이 헤맨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고 이 나스닥 컴파짓도 상승을 그리면서 200일을 돌파하는 그런 컨퍼메이션이 나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일단은 다우가 돌아섰고 S&P가 이제 돌아서는 중이고 이제 컴파짓도 좀 따라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엊그제 이 단기 상승이
끝나지 않았나 말씀드린 것이 무한할 정도로 이 제롬 파웰 의장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연설이 이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켓을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고요. 이 상승 기조가 올라가면 저 역시 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상승으로 가면 좋죠. 상승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 RSI가 다우는 67이고 S&P는 60이고 나스닥은 54.8인데 나스닥은 아직이지만 이 다우 같은 경우는 이 과매수 존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즐기시길 바라고요. 좀 아쉽다 생각하는 종목들을 조금 보유를 늘려갈 수 있는 기간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늘 출구 전략으로 이 목표 주가를 정한 뒤에 꼭 이행하시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영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상승으로 돌아서서 200일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코스피도 상승으로 돌아서겠지만 특히 많이 올랐던 달러가 내려옴으로써 기름을 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국 마켓이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쿨해야 되겠죠. 이 내려가는 것도 패닉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올라갈 때도 패닉을 하면 안 됩니다. 쫓아가서 이 꼭지를 잡는 그런 오를 범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2560에 지난 지지가 있습니다. 지난 지지가 이제는 저항이니까요. 저항이 2560에 있으니까 좀 잘 주시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새로 포지션을 더하는 건 안 좋고요. 물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SI는 62.64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물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RSI 70이 팔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RSI 70은 이제 과매수 기간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각종 지표들을 잘 살펴보시면 트레이드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짧게 달러를 보시면 역시 이자율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춘다는 소식에 달러는 다시 하락 행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12월 중순에 있을 이자율 발표에 따라서 이 향방이 갈라질 것 같고요. 물론 더 내려와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역시 100 정도 근처에서 맴도는 것이 맞고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보다 더 급격하죠.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미 깼고요. 지난 지지점을 잘 지지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지지는 1250에서 1240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이자율은 오늘 아침 3.8%까지 오르다가 연설 뒤에 바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3.6으로 닫았고요. 2년물 역시 4.5%를 넘었다가 바로 내주면서 4.3%로 내려서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일은 내려가다가 이 약해지는 달러에 의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멈추고 옆으로 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옆에서 지금 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한 마켓은 괜찮을 텐데요. 다우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S&P는 상승 추세에 바로 직전에 있고 나스닥은 아직 더 가야 되지만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면 많이 좋겠지만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도 이제서 돌아오는 정도가 될 텐데요. 그것은 계속 들고 가시고 새로 진입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지켜보는 차트들 중에서 4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350불까지 갔다가 상당히 밀려서 210불 선까지 왔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earning은 꽤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2-3개월간 250불에서 4번의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실패하고 5번째에 이번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거래량도 많이 확 나왔고 저항으로 남아있던 이 250불 선을 뚫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후보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60불 선에서 25불 선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었는데 급격하게 떨어진 뒤에 25불에서 40불 사이의 터널을 오랜 동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터널의 맨 위에 있는 40불 선에 와 있는데요. 이 쇼피파이가 200일을 다른 지수와 함께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한다면 역시 지수와 함께 이 쇼피파이도 이제 드디어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길목에 있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힘이 덜하지만은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졌고요. 이 200일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후보 넘버 2로 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340불에서 110불까지 어마어마하게 밀려나다가 이제 발음을 그리고 오히려 이런 컵밴 핸들 같은 이런 좋은 패런도 보이면서 역시 200일 근처에 있고요. 마켓이 이대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엔비디아도 거뜬히 200일을 뚫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후보 넘버 3로 정했고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이 종목 테슬라는 우리가 자주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팔로우하다 보니까 제가 테슬라를 영상에서 많이 보는데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160불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는데 166불까지 내려갔다가 이 20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잘 받고 다행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차도 괜찮은 종목 후보 넘버 4로 정한 이유는 이 테슬라가 마켓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마켓의 리더였고 지금도 리더인지는 모르지만 마켓이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테슬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워낙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움직이는 폭이 남다르니까요. 좀 단기 매매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후보 넘버 4로 했는데요. 네 종목 중에서 차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쇼피파이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200일과 제일 가깝게 있고 200일을 뚫고 위로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로서 역시 이 쇼피파이가 이제 컴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좋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 250불의 지붕을 뚫고 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일 약한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워낙 많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은 폭으로 올라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테슬라를 한번 골라봤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던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을 돌아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감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좋은 힘을 보이면서 상승장으로 끝난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오른 것은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공매도 커버링이 많으니까요. 모두들 사고 있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을 주시하면서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멋진 하루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